이번 시간에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시 주의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노인에 대한 이해.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범위는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법규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 65세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어느 한 기능만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전 분야에 걸쳐 기능이 쇠퇴되거나 위축되는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외부 자극에 대한 평균 반응 시간이 급격하게 길어지고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움직임 또한 둔해지게 됨에 따라 부상이나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회복력 또한 느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대사량 감소, 시력 및 청력의 감퇴, 치아 소실, 소화 기능의 약화 등의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심리적인 변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울 성향의 증가가 나타나며 불면증, 감정적 무감각 등의 현상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역할 상실로 인해 존재 가치에 대한 인정 욕구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며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싶어하고 이를 위해 배움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나 자녀들과의 정서적, 감정적인 유대 관계와 교류에 대한 욕구도 강한 심리적 특성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노인기에는 사회적, 가정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수입의 감소로 인해 의존성이 증가, 사기가 저하되는 등의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손실로까지 이어지기 쉬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의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는 직접적 자원봉사 활동과 간접적 자원봉사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 자원봉사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직접적 자원봉사에는 안부 전화 드리기, 말벗 해드리기, 가정결연 등의 상담 및 심리적 지지 활동과 문맹노인 한글 지도, 휴대폰 사용 지도, 취미활동 지도 등의 교육 지원, 동반 외출, 사회적응 훈련, 편지나 자서전 대필 등의 사회활동,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이미용 제공, 임종 간호, 간병하기, 주거 환경 관리, 장소 사진 촬영 등의 생활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중 간접적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 자원봉사 활동에는 차량 운행, 관련 기관 및 단체 업무 지원, 기관 방문 및 위문 공연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시 주의점. 자원봉사자가 노인을 위해 자원봉사를 할 때 필요한 기본 예절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노년기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밝은 얼굴과 안정된 태도로 대하도록 하며 노인들의 추억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물건이라도
그분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도록 하고 약속한 일은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지키도록 하며 노인이 주는 물건이나 음식은 하찮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받도록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노인분과 대화를 할 때도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왔는가를 설명드려야 하고 노인분들은 청력과 언어 구사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인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야 하며 존댓말을 사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유행어 사용은 삼가하도록 합니다. 대화 시 추측이나 짐작하지 말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이해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고 참을성 있게 노인의 말을 들어줘야 하며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 지나치게 물어보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 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은 선천적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 때문에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인구수는 2005년 177만 명에서 2008년 224만 명으로 증가해 26.4% 증가했으며 복지부는 2003년 장애 범주 확대 이후 등록장애인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됩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능과 내부 기관으로 나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나뉘게 되며 각각은 다시 소분류와 세분류로 나뉘는데 이러한 장애 중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 장애로 표현합니다. 표현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는 언어와 자폐성 장애를 제외하고 후천적 질환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많습니다. 언어, 지적, 자폐성, 안면장애의 경우 선천적 원인에 의해 약 20% 이상의 발생률을 보이지만 그 외의 장애는 대부분 10% 이하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장애는 우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거나 살아가면서 언제든 자신의 일로 다가올 수 있는 모두의 이름을 상기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장애인 모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가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는 직접적 자원봉사활동과 간접적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 자원봉사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직접적 자원봉사에는 말벗, 상담 등의 상담 및 심리적 지지 활동, 학습 보조 및 지도, 컴퓨터 교육, 시각장애인 이동훈련 보조 등의 교육 지원 활동, 동반 외출, 사회 적응 훈련, 수화 통역 등의 사회 활동,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임의용 제공, 순회 진료, 건강검진 및 병원 이용 안내, 구직장애인을 위한 직업상담 등의 생활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중 간접적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 자원봉사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업무 지원 활동,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전산화 및 녹음서 제작 활동, 시설, 장비 보수 및 환경관리 활동,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 및 캠페인 활동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시 주의점. 장애인을 위한 봉사를 할 때
봉사자는 장애인을 동일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고 봉사자가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참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과잉 보호나 과잉 염려, 과잉 친절, 동정은 삼가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보았을 때 주춤하거나 유심히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애나 신체 핸디캡에 대한 농담이나 흉내를 내는 일 등은 하지 않아야 하고 본인의 요구가 없는 한 물건을 함부로 옮기거나 섣불리 주변 환경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먼저 나서서 섣불리 도움을 주기보다는 요구가 있을 때를 기다리거나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능력에 대해 미리 판단하지 말고 그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시 주의점에 대해 학습해 보셨습니다. 스웨덴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스웨덴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의 길에 한 발짝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